자, 이번 시간에는 6단원 삼각함수의 그래프, 수학 1의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6단원 삼각함수 그래프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여러분 5단원 삼각함수 잘했나요? 상당히 어려웠지? 5단원 삼각함수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함수, 삼각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다졌을 텐데, 그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삼각함수 그래프가. 사실 앞에서 한 건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단원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여러분들이 5단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보니까 여기 그래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요놈 세 개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방정식도 풀 수 있고 부등식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최대최소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 그리는 거 아주 빡세게 공부를 하실 텐데, 뭐 기존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던 학생이 있거나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학생 말고 새롭게는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이거 강의를 좀 보면서 자기가 부족한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학생은 약간 좀 생소하게 생뚱맞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감히 이야기하건데 선생님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되게 좀 복잡한 그림이 여기 있네요. 복잡한 그림이. 근데 이 그림을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프린트나 교재를 보시면 단위원 하나를 그려준 거야. 단위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왕 만들어줄 단위원을 중심이 어디 있도록, 그렇지, 0,0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요놈의 데이터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쿡 찍을 거야. 그 점을 보통 여러분들 x, y라고 찍잖아요. 그쵸? 근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점을 x, y라고 찍어서 x, y 두 놈을 같이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5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선분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야. 선분 하나를 만들어 주면서 갑자기 이 각을 세타라고 이름 주겠습니다. 선분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요 각을 세타라고 이름을 주면 요 빨간색 선이 뭐가 되냐면 동경이 돼요. 동경. 이 각 세타를 나타내주는 동경이 된다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x, y를 가볍게 지어주시고요. 가볍게 지어주시고 이렇게 귀엽게 직각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나면 이 빨간색의 길이, 요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 놓고 그림을 잠깐만 확대시켜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요 각이 세타야. 근데 빗변의 길이를 1이라고 준 거거든? 그러면 요 나머지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걸 5단원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죠? 요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과정이 코사인의 정방향이니까 그대로 코사인을 한번 곱해주면 되는 거야. 1에다가 코사인을 곱했으니까 1은 쓰지 않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1에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사인의 과정이네. 사인의 정방향이니까 그대로 1에다가 사인을 곱해서 이렇게 높이를 사인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죠? 그런 다음에 난 뭘 그리고 싶냐면 요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요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눈가리를 여기다 이렇게 뜬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게 눈썹인데, 눈썹이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야. 이렇게 눈만 이렇게 그리면 눈썹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쳐다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썹까지, 이렇게 눈썹까지 잘 그려주면 이딴 식으로 쳐다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눈가리를 여기다 두고.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가리를 이렇게 뜨고 쳐다보면 우리 요 길이가 뭐가 돼? 그치? 사인이 되겠지. 이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길이의 변화를 관측해서, 그쵸? 그래프로 표현하겠다는 그런 뜻이야. 이 길이의 변화를 관측해서 눈가리를 여기다 뜨면 관측이 되죠. 그쵸? 바로 다이렉트로 보이는 이 길이가 뭐야? 사인이니까. 괜찮나요? 눈가리를 여기다 뜨고 사인의 값의 변화를 관측하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눈가리를 여기다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해? 그렇지,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자,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인 세타라는 거에서의 변수가 요 세타잖아. 그래서 세타를 변화시키면서 사인 세타의 값을 한번 보자는 거죠. 관측해 보자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점이 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 스타트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딴 데서 스타트를 하든 이딴 데서 스타트를 하든 상관이 없거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 점이 참 어디서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해야지. 참 이 새끼가 여기서 스타트하면 참 보기 편할 텐데 왜? 이 점이 여기서 스타트를 하겠다는 얘기가 세타가 얼마일 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요 각이 세타인데 이 각이 없을 때, 즉 0일 때, 세타가 0일 때의 상황부터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타가 0일 때의 상황이 여기거든. 이 상태에서 세타를 점점 키울 거야, 점점 작게 할 거야? 당연히 인간은 키우면서 변화를 예측하는 게 좀 쉽잖아요. 그래서 세타를 점점 키워볼 거거든. 점이 여기 있었는데 세타를 점점 키우겠다는 얘기는 점을 이렇게 키우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돌려보면서 사인 세타의 변화를 관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리면서 사인을 관측하겠다. 다시 세타가 0일 때부터 점점 커져서 세타가 90도일 때, 세타가 180도일 때, 세타가 270도일 때, 세타가 마지막으로 360도일 때의 상황까지만 점을 변화시키면서 세타를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를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뒤는 왜 안 해요? 그 뒤는 할 필요가 없지. 점을 한 바퀴 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처음에 여기 있을 때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쵸?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얘를 뒤로 돌려볼 필요가 없어요. 이 뒤로 돌려볼 필요가 없다고. 왜? 우리가 계속 얘를 돌려가면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유추할 수 있지. 반대로 돌아갈 때 어떻게 사인의 값이 변하는지 당연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릴 때 점이 여기 있다고 1,0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딱 한 바퀴만 돌리면서 사인의 변화를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대로 이 그림을 보고 관측을 한번 해볼까? 여기에 점이 있을 때는 세타가 0일 때의 상황이거든? 그래서 세타가 0일 때의 상황에서 이 사인 세타의 값은 0이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점이 여기 있으면 이 점의 y값을 사인 세타라고 할 건데 y값이 0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점을 천천히 돌려서 여기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점을 천천히 돌린다? 세타의 값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세타가 0일 때부터 세타가 얼마일 때까지? 그렇지. 90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분의 파이일 때까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세타를 키우면서 변화를 확인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점을 점점 이동을 시키면 점점 사인 세타의 값이 커지겠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점점 커지는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가리를 여기서 뜨고 쳐다보면 이 점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처음에는 경사가 엄청나게 높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점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점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점 점의 속도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점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걸 그냥 그래프로 표현한 것뿐이야. 처음에는 팍 올라갔다가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작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사인의 그래프를 완성시켜가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 지금 이게 좀 이해가 됐을라나? 근데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냐면 선생님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가지고 사인 세타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놈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어디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지. 1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야? y는 1일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던 길 마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세타를 변화시켰다는 얘기가 뭐냐면 점을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이동시켜서 여기까지 오겠다는 그런 뜻이야. 괜찮나요? 그러면 눈가리를 여기서 뜨고 잘 쳐다보면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길이가 점점 줄어듦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 그쵸? y값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텐데 점점 작아질 때 어떻게 작아지냐면 얘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 처음에는 천천히 작아지다가 갑자기 확 작아지겠죠. 그 느낌을 그대로 여기다가 살리는 거지. 처음에는 천천히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확 작아진다. 이 느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사인의 값이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다시 온 거라고. 그래 놓고 나서 점을 여기서부터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파이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2분의 3파이까지 세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뜻이야. 세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타를. 됐죠? 변화를 시키면서 또 무슨 값을 바라봐야 돼? y값을 바라봐야 돼. 여기서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y값이니까. 이 점의 y값이니까 점점점 변화를 예측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y값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처음에는 확 내려가죠? 확 내려가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처음에는 확 내려가다가 점점 내려가는 속도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점을 변화시키면서 y값을 바라보면 점점 이번에는 뭐야? y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쵸? y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확 올라가고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원을 한 바퀴 돌리면서 사인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처음에 공부할 때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뒤부터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은 2파일 때, 세타가 2파일 때 상황이 0이거든? 그 상황과 아까 세타가 0일 때의 상황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0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를 시킬 때의 상황과 2파이에서부터 이렇게 변화시킬 때의 상황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그려졌던 이 그래프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야? 똑같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쵸? 반대로 세타가 0일 수도 있거든. 세타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음의 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왔을 것이다. 저 마이너스 각부터는 얘가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 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0,0에서 스타트를 해서 1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0으로 갔다가 여기까지가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원을 한 바퀴 돌리면서 사인의 변화를 예측해 봤더니 그게 바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래서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이 사이클이 계속 앞뒷방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인 그래프는 주기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주기함수니까 당연히 주기가 필요한데 그 주기가 뭐냐면 0부터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이게 아니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때 완벽히 상황이 똑같아야 돼.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상황까지 올 때를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고 부르고 그 주기는 그래프에서 아시다시피 얼마다? 2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인 세타라는 얘기를 했는데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요놈이 무슨 축이 되는 거고 y축이 되는 거고 이 축이 무슨 축이 되는 거야? x축이 되는 거야.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y의 값, 즉 사인 x의 값의 변화를 예측해보면 역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요 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주기 함수가 될 것이고 그 주기는 2파이다. 원을 한 바퀴 돌리면서 한 사이클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내려온다고? 그치, 1만큼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올 테니까 최대값은 얼마? 1이고 최소값은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다. 요 정도의 느낌이 바로 사인의 그래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지. 그러니까 사인의 그래프를 누군가가 여러분께 그리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사인의 그래프 그리세요.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x축 y축 딱 그려놓고요. 됐니? x축 y축? 미안합니다. x축 y축 안 그리겠습니다. x축 y축을 그리지 않고요. 대신 이렇게 8개의 칸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8개의 칸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여기를 0,0이라고 우긴 다음에 사인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 선생님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세요. 가던 길 맞아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됐죠?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어디서 스타트를 했던? 0,0에서 스타트를 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고? 2분의 파이까지 갔다고. 파이까지 갔다고, 2분의 3파이까지 갔다고, 그리고 2파이까지 갔다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이러면 완벽하지 뭐.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여기가 몇 컴마 몇이기 때문에 0,0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선생님 y축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선생님 x축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x축이랑 y축을 마지막에 그려주면 될 것 같아. 0,0을 찍고 십자가를 만든다. 끝. 이렇게 사인의 그래프, 기본적인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그럼 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돼?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자세하게 써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약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의 관계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사인 그래프인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일까봐 한번 더 그리겠습니다. 요게 사인 그래프예요, 사인 그래프. 근데 지금부터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고요? 코사인 그래프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인 그래프를 잡고 X축의 음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밀어버리면 돼. 요게 그냥 한 칸이 밀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얘를 그대로 왼쪽으로 한 칸을 밀어버리면 이제 이 그래프가 눈에 보일 텐데 이 그래프의 이름이 바로 코사인 그래프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단위원을 그리고 나면 이렇게 단위원을 그리고 나면 중심이 0,0인 단위원을 그리고 나면 여기다가 점을 귀엽게 하나 찍을 수 있어. 그렇죠? 점을 찍으면 이 길이가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세타라는 각을 표현해주면 이 길이가 뭐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세타를 변화시키면서 코사인의 변화를 보고 싶은데, 그쵸? 점을 여기서부터 출발시켜서 한 바퀴 돌리는 게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한 바퀴를 돌려줄 거거든? 근데 우리는 코사인에 뭘 보고 싶은 거야? 변화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눈가리를 여기다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 요놈의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쵸? 아까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는 눈가리를 엿다 뜨고 변화를 예측했다면 이번에 코사인 그래프를 보고 싶으면 눈가리를 이 밑에 놔야지. 그쵸? 그래 놓고 나서 여기 눈썹이 있어야겠네. 그래야지 요때의 상황이 코사인의 값이 x 좌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x 좌표가 지금 양이잖아. 이게 양의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눈썹이 여기 있어야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게 양으로 보일 거 아니야. 음으로 안 보이고. 괜찮아요? 눈썹이 여기 있으면 자식아 이걸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얘가 음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눈썹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썹이 여기 있어야죠. 됐죠?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얘가 뭘로 보일 수 있도록, 양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코사인의 길이가 온전히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눈가리를 요 밑에다 깔고 쳐다보면 돼요. 됐죠? 그래 놓고 나서 한 번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슬쩍 봤더니 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시킨다고?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고? 그 말은 세타의 값을 0과 어디 사이?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변화를 시켜보겠다는 얘기니까 세타의 값이 0일 때와 세타의 값이 2분의 파이일 때 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코사인은 점이 여기 있을 때 x좌표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먼저 보일 거 아니야. 그쵸? 이 길이는 1이에요.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0,1에서 스타트를 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래 놓고 나서 점을 이렇게 돌릴 거거든? 이게 돌리는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점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돌아갈 때의 사인 값이랑 똑같지 않니? 변화가? 1에서부터 점점 작아진다. 1에서부터 점점 작아진다. 1에서부터 점점 작아진다. 지금 눈가리를 여기다 뜨고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의 사인의 결과와 눈가리를 여기다 뜨고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의 코사인의 결과가 완전히 똑같네요. 그쵸? 똑같을 거 아니야. 점점점 뭐하고 있는데? 작아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작아지다가 갑자기 확 작아질 거 아니야. 아까 사인도 마찬가지야. 천천히 작아지다가 갑자기 확 작아지겠죠. 이때의 상황과 이때의 상황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이 뭔지 아까 다시 보자고. 이때의 상황은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일 때까지. 요 상황 맞나요? 요 상황? 요 상황이 이제 우리 눈에 뭘로 보인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사인의 상황처럼 보인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우신 분은 사인과 코사인을 같이 보지 말고 자 코사인만 다시 보자. 코사인만 다시 보면 세타의 값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화시킬 때 점점점 길이가 뭐 해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x값이 작아지고 있다. 어디서부터? 1부터 0까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치?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처음에는 천천히 작아졌다가 나중에는 확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괜찮나요? 그 뒤부터는 뭐 스피드가 붙고 탄력이 붙겠지.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는? 파이까지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되려 어떻게 되고 있어? 그치 이렇게 되고 있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0에서부터 더 내려가죠. 음의 값으로 내려가죠. 점점 작아져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확 작아지다가 점점점 속도가 줄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이 그림이 뭐냐면 원을 한 바퀴 돌리면서 세타의 값이 0일 때부터 한 바퀴를 돌려서 세타의 값이 뭐가 될 때까지
2파이가 될 때까지의 상황까지 여긴 2분의 3파이겠네요. 2파이가 될 때까지. 그때의 상황까지 코사인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당연히 앞뒷방으로 여러분들이 채워놓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앞뒷방으로 여러분들이 태워놓으면 돼요. 그랬더니만 이 그래프도 역시 비슷하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상황에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이 상황을 한 사이클이라고 부르고요. 이 한 사이클이 바로 주기를 의미하네요. 그래서 y는 코사인 x 그래프, 이 그래프 역시 무슨 함수다? 주기 함수다.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 함수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최대 1까지 올라갔다가 최소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니까 최대값은 얼마? 1이다.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놓고 다시 이놈을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 사인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밀어넣은 거, 정확히 말하면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민 거, 그게 바로 코사인 그래프다.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와 코사인의 그래프는 적절히 평행이동을 하면 완전히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쵸? 노란색 잡아 뜯어서 띡 붙이면 파란색이랑 완전히 일치를 한대. 그 원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의 태초의 상태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아니, 그렇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무한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방법이 기억이 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완벽히 이해가 됐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원을 돌려가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정도만 알면 되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원을 존나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개념 공부할 때 한두 번만 그림을 그려보면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세요. 됐죠?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태초의 상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인데, 사실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이 방법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 그려놓은 이 그래프를 그냥 외우면 됩니다. 외운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외우면 되는데, 우리가 또 공부를 할 때 첫걸음이잖아요. 완벽한 원리가 이해가 되면 정말 좋은 거잖아.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봐봐.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요놈을 그냥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1이라고 해봐. 단위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가 지금 1이 될 텐데, 그러면 요놈은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요놈은 사인 세타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인의 그래프와 코사인의 그래프를 여기서 생각을 해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탄젠트의 그래프야. 그럼 지금 여기서 탄젠트라는 값을 손실 없이, 길이의 변화 없이, 손실 없이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탄젠트라는 게 이거잖아.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치? 그럼 탄젠트라는 놈을 보고 싶으면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이길 원해야 돼? 그치? 1이길 원해야 돼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밑변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 탄젠트의 정방향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탄젠트 세타로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단위원에서 얘네들을 열심히 돌리면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코사인 세타가 있는 게 싫어. 이 길이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1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길이가 1만 돼주면 이 높이 자체가 뭐가 될 테니까 탄젠트 세타가 될 테니까, 지금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했던 사용했던 요 직각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뭐 한 거예요? 그치, 늘린 거야. 얘를 늘리면 밑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걸 그대로 확장을 시키고 나면 요 각이 세타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면 이제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1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길이가 탄젠트를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눈가리를 어디다 뜨고, 그렇지, 눈가리를 여기다 뜨고 눈썹 위로 올린 다음에 그대로 쳐다보면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렇지, 탄젠트가 보인다. 이렇게 탄젠트를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타의 값을 0부터 2파이까지만 변화를 시켜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세타의 값을 0부터 2파이까지 변화를 시키겠다고요? 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됐죠?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변화를 시키면서 탄젠트의 변화를 관측하겠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점이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길이가 탄젠트가 될 거야. 그런데 점이 여기 있으면, 그림상 여기 있으면 이렇게 확장시킨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탄젠트가 되겠죠? 그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 길이가 탄젠트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탄젠트의 값은 점점점 커진다. 그런데 어디까지 커지냐면 무한히 커져요.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이 탄젠트의 길이가 한 번은 얘였다가, 한 번은 얘였다가, 한 번은 얘였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점이 요 정도에 있으면, 지금 내가 칠판으로는 표현이 안 돼. 얘가 졸라 올라가서 거의 내가 봤을 때 달나라까지 가요. 너무 오버했나? 아, 이거 진짜 졸라 올라가가지고 달나라까지 거의 간다니까? 점이 여기서부터 살짝만 더 가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그냥 달나라 뛰어 넘어가지고 그냥 이건 태양까지 갈 것 같은데? 그만큼 탄젠트의 값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점을 점점 변화시켜서 세타의 값을 0부터 2파이까지 변화시키면 탄젠트의 값이 커지는 건 맞는데, 처음에는 변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커지는데 나중에는 그 변화조차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다 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천천히 커지는데 나중에는 거의 무한에 가깝게 커진다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커지다가 나중에는 쫙 졸라게 올라간다. 선생님, 그러면 졸라게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요 2분의 파이라는 요 축이랑 만나나요? 안 만나. 왜냐하면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탄젠트 값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선생님, 그럼 말이 좀 이상한데?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없으면요, 아까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도 직각삼각형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럼 못 만들겠네요. 사인과 코사인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직각삼각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사인 값과 코사인 값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탄젠트는 이 점들의 x값, y값들을 가지고 탄젠트를 새롭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5단원에서 배웠던 탄젠트의 값이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거 배웠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탄젠트라는 놈이 지금 분수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코사인의 값이 뭐가 되면 0이 되는 이 순간 탄젠트는 정의할 수 없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 수투에서. 그럼 얘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면 전체는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걸 배우게 돼. 근데 지금은 그런 원리를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편하게 탄젠트는 코사인이 0이 될 때 정의가 안 돼. 그쵸? 정의가 안 된다. 그럼 얘랑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원을 돌려가면서 탄젠트의 변화를 예측해 봤더니 졸라게 커지는 건 맞아. 근데 얘랑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커진다. 즉, 요 빨간색 선, 선생님이 체크한 요 빨간색 선이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 한없이 가까이 가는 선이다. 그래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랑은 달리 요 놈이 바로 점근선이 되더라. 이렇게 점근선. 탄젠트 그래프는 신기하게 점근선을 가지고 있더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건. 그럼 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는 얘기는 이게 만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되면 탄젠트의 그래프를 유추할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가 있다. 그렇지. 2분의 파이라는 귀여운 점근선이 있다. 됐나요?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더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에서의 상황과 여기에서의 상황이 똑같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원을 몇 바퀴 돌려보면서, 한 바퀴 돌려보면서 탄젠트의 변화를 예측해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앞뒷방으로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을 돌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앞뒷방으로 똑같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에도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려놓고 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봤더니 얘는 끊어졌네? 그쵸? 연속함수가 아니라 끊어짐이 있는 불연속함수라는 개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한 사이클이지. 요만큼이 한 사이클이네. 그쵸?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사이클이야. 선생님이 원을 한 바퀴 돌리면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 안에서 사이클이 하나밖에 안 나와.
괜찮나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탄젠트의 주기라고 부르고, 탄젠트 함수는 지금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놈의 주기가 얼마다? 그렇지, 사인 코사인의 반인 파이밖에 안 된다. 됐죠? 그리고 얘가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탄젠트는 없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없잖아. 최대값을 말하고 싶어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얘가 제일 높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을 때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쵸? 최대값을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탄젠트의 태초의 상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지금 공부를 하셨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그래프 그리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인 그래프는 0,0에서 스타트를 한다. 코사인 그래프는 0,1에서 스타트를 한다.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는 0,0에서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인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0,0에서 스타트를 한다. 오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1,0에서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0,0에서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근데 더 그리고 싶으면 앞뒷방 뒷방으로 앞뒷방으로 그냥 계속 그려주면 돼요. 계속 그려주면. 그렇죠? 사인의 주기는 2파이, 코사인의 주기도 2파이,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최대는 1, 최소는 마일. 최대는 1, 최소는 마일.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태초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이 끝났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힘들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웃기고 싶어. 나 졸라 웃긴 사람인데 미치겠네. 웃긴 사람인데 웃긴 얘기도 좀 해주고 싶고. 근데 지금 웃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지합니다, 쌤. 여기서는 웃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옆에 있을 때 웃겨줄게요. 미안해요. 자, 좋아요. 이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됐다고. 그래놓고 테마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삼각함수 그래프의 4가지 액션. 우와, 이름 좋다. 삼각함수 그래프의 4가지 액션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y는 a sin x 이렇게 돼 있고 y는 sin bx.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액션이야. 우리가 지금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걸 공부를 했다. 그러면 앞에다가 뭔가를 띡 곱했을 때 이게 바로 첫 번째 액션.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액션은 뭐냐면 똑같아.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x 앞에 뭔가를 곱했을 때, x 앞에 뭔가를 곱했을 때 이걸 두 번째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젠장 빌어먹을 뒤에 뭔가가 더 있을 때 이런 액션.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액션은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뭔가를 더 했대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액션이야.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3번과 4번. 이 3번과 4번은 졸라기 쉬워. 그냥 평행이동 액션이에요. 평행이동 액션. 그럼 뭐가 어렵냐? 이 첫 번째 액션과 두 번째 액션, 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얘는 쉽고 얘가 좀 어려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액션이 뭐냐면 사인으로 선생님이 편하게 설명을 할게요. 원래 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냐면 0,0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여러분. 0,0에서 스타트를 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이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디까지 선생님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냐면 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고,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갑자기 내가 여기다가 a를 곱하겠대. 괜찮아? a를 곱할 건데 3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3을.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3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던 놈이 3과 마이너스 3을 왔다 갔다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이 진동폭이 3배가 된다는 개념으로 y는 1이 아니라 y는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배경을 살살살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0,0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3까지 올라갔다가 마상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3까지 올라갔다가 마상까지 내려오는 그런 사인의 그래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액션은 바로 위아래로 쫙쫙 늘려준다.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A가 3이 아니고요 2분의 1이면요? A가 3이 아니고요 얘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그 말은 뭐야? 사인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반으로 줄여준다는 얘기거든? 반으로 줄여주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줄여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 가만히 냅두고 뒤에 있는 배경만 살살살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그냥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2분의 1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되겠지. 원래 1까지 올라가던 놈인데 앞에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2분의 1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이러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던 놈인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밖에 못 내려온다.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을 살살살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배경을 살살살 바꿔주면서 그래프를 컴퓨터처럼 정확히 그릴 수가 있나 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A에 3을 넣을 때 2분의 1을 넣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sin x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 같은 거 곱하면 이렇게 음의 값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양수 값을 곱할 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프의 모양이 살짝 바뀌는 건 맞아. 그치? 출력되는 함수값이 달라지니까. 근데 개형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0,0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든 3을 곱하든 0,0에서 스타트를 해서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개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뒤집힙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인 이차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하죠? 이게 뒤집혀요. 이 상태에서 얘를 뒤집으면 돼. 얘를 뒤집겠다는 얘기는 0,0에서 똑같이 스타트를 하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됐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리면 돼. 뒤집어서. 사인의 그래프를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뒤집어서 그리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다시 그릴게요. 0,0에서 스타트를 해서 원래 사인은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얘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편하죠? 어려운 게 아니네요. 여기가 0,0입니다. 됐나요? 그래놓고 지금 누구를 그렸냐면 마이너스 사인을 그린 거야. 그래놓고 앞에다가 뭐만 곱하래? 2만 곱하면 된대.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던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던 놈이 누구랑 누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겠니? 그렇지. y는 2와 y는 마이너스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네요. 와우. 그냥 뒤에 있는 배경만 살살살 바꾸니까 바로 그냥 그래프가 퍼펙트하게 그려졌어. 단, 요 앞에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때는 그래프를 뒤집어서 그려주세요. 요 정도만 알면 사인과 코사인의 첫 번째 액션, 사인과 코사인의 첫 번째 액션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 오케이? 괜찮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첫 번째 액션은 진폭을 변화시키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선생님, 근데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런 식으로 탄젠트의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치? 근데 내가 탄젠트에다가 2를 곱해봐. 탄젠트에 2를 곱하면 얘가 위로 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야. 위아래로 쭉쭉쭉. 그래봤자 뭐 그 그림은 그냥 이렇게 생겼겠지 하면 돼요. 괜찮나요? 탄젠트 앞에 2를 곱한다고 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유지시키면 돼요. 만약에 탄젠트 그래프 앞에 이런 식으로 음의 값이 들어가는 경우도 똑같아. 탄젠트의 그래프는 0,0에서 스타트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그렇지. 뒤집어서 그린다고. 이렇게 뒤집어서 그림을 그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그래프를 먼저 뒤집어라. 뒤집은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액션을 생각하면 되는데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 최소를 변화시키지만 탄젠트는 그냥 가던 길 마저 간다. 쫙쫙쫙 뻗어나간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름을 예쁘게 썼네. 위아래로 늘리거나 줄인다. 됐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편할 것 같아. 첫 번째 액션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션. 두 번째 액션은 이게 제일 어려워. x 앞에 뭘 곱해? b를 곱할 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 sin x의 그래프와 sin 2x의 그래프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자,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x의 값을 0부터 2파이까지 변화를 시키면 원을 한 바퀴 돌리면서 사인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했죠.
원을 한 바퀴 돌리면서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0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0,0으로 돌아온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이런 그림이 그려진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부터 난 뭘 그리기 시작할 거냐면 사인 2x를 한번 그려볼 거거든? 똑같이 한번 해볼게. 0부터 2파이까지 변화를 시켜볼 거야. 누구를? x를. 나는 이 함수한테 명령한 거야. 0부터 2파이까지 변화를 시키면서 사인을 그려달라고 명령을 했는데 요 놈은 여기가 뭐가 되면서 2x가 되면서 명령을 0부터 2파이까지 명령을 했는데 얘는 받아들이는 거야. 0부터 어디까지로? 그치? 0부터 4파이까지로 인지를 한 거야. 아, 다시 이 함수를 만든 사람은 내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화를 시키라고 얘기했어. x값을. 그런데 2배를 하면서 이 함수 자체가 0부터 4파이까지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변화를 시키면서 사인 값을 여러분들이 관측을 해보면 이렇게 한 사이클이 그려지거든? 근데 나는 분명히 0부터 2파이까지만 변화시키라고 했지만 이 함수 자체가 x의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파이까지 변화를 시키면 2x의 값 자체가 0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4파이까지 이렇게 변화를 시키겠죠. 함수 자체가. 됐니? 그러면 원을 한 바퀴만 돌리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돌린다는 얘기야. 2바퀴 돌린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을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사인의 변화는 요렇게 요 모양이 한 번 나와야 되는데 내가 원을 한 바퀴 돌려달라고 했지만 얘는 원을 2바퀴 돌리면서 이 모양이 몇 번 나오게 되겠니? 그렇지. 요 모양이 2번 출력되겠죠. 그 2번 출력되는 걸 0부터 2파이 안에 다 그려야지. 이 안에다가 사이클을 2번 그리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좀 어렵죠. 괜찮아요? 아니, 그러고 났더니 요 놈이랑 요 놈은 완전히 똑같은 놈이잖아. 원을 한 바퀴 돌렸다. 그리고 다시 또 돌렸다. 그래서 요걸 잘라서 생각을 하면 여기가 파이거든.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는 0부터 파이까지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 또 다른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위아래로 늘어난 게 아니라 좌우로 늘어났네. 좌우로 늘어났다, 줄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액션은 위아래로 늘려주는 액션이었다면 이 두 번째 액션은 좌우로 변화시켜주는 액션이야. 주기가 변했네요. 됐죠? 주기가 얼만큼 변했냐면 원래는 2파이였는데 주기가 파이만큼 변했다. 파이로 변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y는 이번에 사인 3x 한번 해볼게. 이것도 똑같아. x의 값을 0부터 2파이까지만 변화시키고 싶어. 근데 이 함수 자체가 명령을 하달받은 거야. x의 값을 0부터 2파이까지 변화시키라고? 그러면 나는 0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킨다? 그렇지. 6파이까지 변화시킬래. 이 함수 자체는 그렇게 명령을 받는 거야. 내 말이 됐죠? 그러면 원을 한 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돌리는 개념? 세 바퀴 돌리는 개념이겠죠. 6파이까지는 2파이니까 6파이. 즉 원을 세 바퀴 돌린다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놈한테 0부터 2파이까지 x를 변화시키라고 해도 요 함수 자체가 원을 세 바퀴 돌리면서 사인의 변화를 예측한다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변화를 시키면 얘가 알아서 원을 세 바퀴 돌리면서 사인을 세 번 출력합니다. 한 번, 두 번, 아이고, 세 번, 요렇게. 괜찮니? 그럼 당연히 원을 한 바퀴 돌렸다. 원을 또 한 바퀴 돌렸다. 또 원을 한 바퀴 돌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였는데. 그걸 3등분한 느낌이니까 여기까지가 얼마야? 3분의 2파이. 여기까지가 3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한 사이클 만들어주고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까지 한 사이클. 또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니까 얘를 주기가 얼마다? 그렇지. 주기가 3분의 2파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놈을 줄였죠? 그쵸? 좌우로 줄여서 주기를 3분의 2파이로 만들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 B라는 놈이 주기를 변화시키는군요. 좌우로 그래프를 줄였다 늘렸다 하기 때문에 주기를 변화시키는군요. 근데 주기가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원을 한 바퀴 돌리라고 명령했는데 얘는 원을 두 바퀴 돌렸어. 원을 한 바퀴 돌리라고 명령했는데 이 새끼는 원을 세 바퀴 돌렸어. 이걸 맨날 생각하기가 싫잖아. 그래서 외우는 거야. 이 두 번째 액션은 주기를 변화시키는데 얼만큼 변화시키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기를 B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주기를 B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책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값 B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B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B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B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음수야. B가 음수면은 2파이라는 놈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주기가 마이너스 2파이지? 주기가 마이너스 2파이인 게 주기가 2파이인 거랑 똑같은 거야. 2파이만큼 떨어진 값들이 똑같다? 마이너스 2파이만큼 떨어진 값들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주기를 표현할 때는 양수화해서 표현하기로 옛날 사람들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뭐 이쁘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얘를 양수화 시키는 건데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 주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렇게 답을 출력할 거야. 주기가 3이다. 이렇게 출력할 거야. 주기가 3이다. 이렇게 출력할 거잖아요. 그쵸? 답을 잘 쓸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주기를 변화시킨다. 주기를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2바퀴 돌리세요. 3바퀴 돌리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x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있는 개수로 원래 주기를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액션과 두 번째 액션 처리했어요. 괜찮아요? 첫 번째 액션과 두 번째 액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액션과 네 번째 액션은 여러분들 너무 쉬우니까 바로 보자. 이게 뭔 뜻이야? sin x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x쪽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다. 한 요 느낌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sin x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얼만큼 평행이동했다? y쪽으로 d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가 되는데 지금 얘를 그릴 때 선생님이 지금 잘 보면 원래 사인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막 줄이고 말이야. 막 더 줄이고 막 이랬지. 근데 이것도 안 할 거야. 지금부터 연습을 해볼 건데 이 연습을 할 때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돼요. 줄이거나 늘릴 필요 없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을 살살살 바꿔주기만 하면 이 그래프를 컴퓨터처럼 정확히 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부터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네 가지 액션을 어떻게 적용시켜내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나중에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래프가 그지같이 그려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네 가지 액션만 잘 기억하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액션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림 그린 연습을. 이거 그대로 필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사인 보이죠? 사인. 그럼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8개의 칸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8개의 칸. 그래 놓고 사인을 그냥 그리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앞뒷방 뒷방으로 계속 그려주셔야 되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배경이거든? X축 Y축 아니야. 이거 X축 Y축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기다가 몇 가지 액션을 네 가지 액션을 다 줘야 되잖아. 그럼 그린 다음에 늘리고 그린 다음에 이동하고 줄이고 막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만히 이 그림을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뒤에 액션 바꾸는 거만 보여줄게요. 되게 쉬워. 일단 첫 번째 액션 3. 요 3의 의미가 뭐였냐면 요 놈이 원래는 y는 0이었고요. 그쵸? 요 놈이 원래는 뭐였냐면 y는 1이었고요. 요 놈이 원래는 뭐였냐면 y는 마이너스 1이었거든? 이 첫 번째 액션 3은 뭘 의미하냐? 위아래로 3만큼 늘려주세요. 그래서 얘를 3으로 바꿔주시고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면 돼요. 정말 쉽죠? 첫 번째 액션 배경을 만들어준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액션을 쓸 건데 두 번째 액션은 요 놈이에요. x 앞에 개수가 2네. 요 놈은 좌우로 늘리거나 줄인다는 얘기인데 주기를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주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면 원래 사인의 주기 얼마야? 2파이죠.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니까 얘를 2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약분을 하고 나면 뭐가 되니? 이렇게 파이가 된대요. 선생님 주기가 뭔데요?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다시 도달할 때까지 그 길이를 주기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자, 파이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정확히 한 가운데 값은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요 정도만 입력해줘도 되겠다. 굳이 이것까지 입력 안 해도 돼. 근데 입력하고 싶으면 얘네들의 다시 절반인 4분의 파이를 입력하면 되고요. 요 놈도 입력하고 싶으면 얘네들의 절반인 2분의 4분의 3파이를 입력해주면 되는 거야. 굳이 한다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액션까지 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션인데 이 세 번째 액션이 조금 힘들어. 이 세 번째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미안합니다. 2의 역할이 끝났잖아. 2의 역할 끝났죠? 그러니까 2의 역할이 끝났다는 느낌으로 2를 끄집어내. 그러고 난 다음에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아니라 2를 끄집어내고 난 다음의 상황 6분의 파이를 생각해 줘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는 주기에 영향을 줬으니까 역할 끝났잖아. 그럼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고 났더니 x가 보이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보이죠? 자, 이거의 의미를 잠깐 써볼까? x 대신에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액션까지 같이 해보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y쪽으로 얼만큼, 그치? 1만큼 평행했다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잘 그려놓고 여기서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걸 잡고 막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하고 말이야. 위로 한 칸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올리면 뒤에 배경이 바뀌면 돼요. 한번 바꿔볼까요? 얘가 졸라 쉬워. y는 1이잖아. y는 1. 얘를 한 칸 위로 올리면 뒤에 있는 배경을 바꿔주면 돼. 한 칸 올린다. 같이 올린다. 같이 올린다. 이게 이 세 번째 액션, 네 번째 액션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 놈 한번 해보자. x쪽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옮긴다고? 얘를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옮기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0,에서 스타트하던 놈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스타트하도록 만들면 되잖아. 그럼 뒤에 있는 배경에서 전부 다 6분의 파이만큼을 다 빼주면 돼요. 이렇게. 이야, 이렇게 다 빼주면 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보들 있잖아. 정보들을 입력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빼주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답을 제출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 얘네들 다 정리해서 쓰면 돼. 얘네들을 쓸 때 3이랑 1 더하니까 얼마야? 그렇지, 4.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이거? 1.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뭐 굳이 얘를 뭐 이쁘게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젠장 망했네. 이거 통분해야 되는데 12분의 3에서 12분의 2를 빼니까 얘가 12분의 1 파이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6에서 12분의 2를 빼니까 12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2분의로 할게요. 12분의 9에서 12분의 2를 빼니까 12분의 7파이가 되나? 아씨. 암산하다가 뭔가 틀린 것 같거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력만 해주면 아주 퍼펙트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을 안 그리면 저 죽어요. X축, Y축을 안 그리면 저 죽어요. X축, Y축을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뭐야? 0,0을 찍는 거잖아. 0,0을 찍어놓고 십자가 만들면 그게 바로 X축, Y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0,0 찍고 십자가 만들고 끝낼 거야. 0,0. 0은 여기 사이에 있겠네요. 그리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0,0은 이쯤 있겠네, 얘들아. 그쵸? 0,0 이쯤 있겠죠? 거기서 그대로 X축 그리고요. 맞죠? 여기서 그대로 Y축 한번 뻗어주면 끝날 거 아니야. 됐죠? 선생님, 뒤에 있는 배경은 안 지워도 돼요? 안 지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야, 컴퓨터도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졸라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막 위아래로 늘리고 이동하고 막 여기다가 또 그리고 막 덧그리고 이럴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진짜 퍼펙트의 끝을 달리네. 그림도 깔끔하잖아. 여기 있는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잘 써주기만 하면 아주 퍼펙트한 그림이 그려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서술형으로 나와서 그래프 그리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됐다. 절대 안 돼. 네버. 그런 문제 나올 수 없어. 진짜 나올 수 없어. 채점하는 선생님 죽어요. 왜냐면 애들마다 그래프 그리는 스타일이 다 다를 테니까. 이게 실제로 나오진 않을 텐데,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했던 이 방법들, 여기다가 액션 주는 방법, 이 액션 주는 방법을 역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야. X축 주고 Y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준 다음에 막 그래프가 막 되게 이상해. 되게 위에 있어. 위에 있고 막 0,0도 안 지나고 막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여기 데이터들 몇 개 막 준단 말이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얘는 원래 사인의 그래프,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에 4가지 액션을 준 건데 그 액션 4가지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지.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역추론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리지 못하는 사람도 역추론할 수 있겠지. 근데 그리는 사람이 훨씬 더 역추론을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많이도 아닙니다. 요거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연습하겠습니다. 나도.
지금 이 영상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여러분들 멈춰서 2번, 3번 그리는 거 나 되게 좋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아. 내가 그리는 거 안 봐도 되고, 빨리빨리 넘겨가지고, 내가 다 그린 그림, 여러분 그린 그림이랑 확인해서 맞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첫 번째 그린 그림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한번 보자. 이번엔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고맙네. 두 번째 액션이 없네요. 그쵸?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똑같이 또 8개의 칸을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8개의 칸을 샥 8개의 칸을 딱 준비를 해놓고요. 코사인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코스 할 건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면 뒤집어서 그리는 게 좋거든. 그래서 코스 이렇게 코사인을 뒤집은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현재까지 여기가 0,0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었어. 마이너스는 처리했고요. 2라는 액션을 처리하고 싶은데 2라는 액션은 원래는 어디까지 올라갔고 1까지 올라갔던 놈을 2까지 가게 만드는 거고, 그치?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던 놈을 마이너스 2까지 내리겠네요. 여기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0이 되겠죠. 잠깐만요, 여러분.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이거 너무 무서워. 여기다 놔야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첫 번째 액션 끝났어. 마이너스 액션 줬고, 그 다음에 2배 하는 액션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액션이 없으니까 정말 고맙고요. 두 번째 액션이 없다는 얘기는 주기가 2파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이고. 그쵸? 그럼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액션은 x 대신에 x-3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그치?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이 보인다는 얘기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전부 다 3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끝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엑셀 데이터에다가 3분의 파이를 다 더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세 번째 액션입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액션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Y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니까 한 칸 내려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들 여러분 열심히 이쁘게 정리해서 쓰면 완벽하게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게 된 겁니다. 굳이 0,0을 찍고 싶으면 한 0요 한 이쯤에 있겠죠? 한 0이 이쯤에 있겠죠? 0보다 3분의 파이만큼 크니까 0이 이쯤에 있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0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X축, 그렇지, 여기서 그대로 Y축을 그려주기만 하면 X축, Y축을 그리는 것까지 퍼펙트하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주면 2번 그래프도 끝. 됐니? 됐죠?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 바꿔서 써주면 답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래프. 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몇 개의 칸을 준비해? 그렇지, 8개의 칸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앞에 플러스니까 그대로 사인. 가던 길 맞아가, 오던 길 맞아와. 됐죠? 첫 번째 액션, 2분의 1. 의미하는 액션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렇지. 2분의 1까지 올라간다. 어디까지 내려오세요? 2분의 1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가운데 있는 놈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y는 0이다. 현재까지는. 그런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액션은 앞에 3이 있네. 요 앞에 있는 3은 주기를 변화시킬 건데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이였고 그 놈을 3으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주기는 얼마다? 그렇지. 3분의 2파이다. 그럼 요 놈을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주기니까 얘가 3분의 2파이면 돼요. 그럼 당연히 그놈의 가운데 누가 있고 3분의 파이가 있으면 되지. 막 굳이 얘네들의 가운데 값 굳이 쓸 필요 있나. 요 정도만 써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다 쓴 거야. 그쵸? 마음만 먹으면 두 놈 더해서 반 쪼개면 얘고요. 마음만 먹으면 두 놈 더해서 반 쪼개면 얘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신났다고 요게 세 번째 액션이 아니야. 3은 주기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역할이 끝났으니까 3으로 뽑아낸 다음에 x-3분의 파이를 써줘.
3의 역할이 끝났잖아. 그치? 그래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얘를 쳐다보니까 x쪽으로 얼만큼? 3분의 파이만큼. 그리고 y쪽으로 얼만큼? 그렇지.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 정보를 입력할 때 방법은 데이터를 변화시킨다. 여기다가 3분의 파이 더한다. 여기다가도 3분의 파이 더한다. 여기다가도 얼마 더한다. 그렇지. 3분의 파이를 더한다. 얘네들 값을 계산해서 쓰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y는 1. y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한다. 1 더한다. 1 더한다. 이래버리면 누구보다도 컴퓨터만큼 정확하게 이 세 번째 그래프를 그리게 된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 가지 액션, 삼각함수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태초의 상태를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 네 가지 액션을 다 조지는 방법, 누구보다 깔끔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됐죠? 졸라 힘들죠? 나도 힘드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좀 쉬어야 돼. 알겠지? 선생님 쉬라고 할 땐 좀 쉬세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한 3분 동안 3분 동안 요 그래프 그릴 수도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래프 볼 수도 있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마 세 번째 테마예요. 각 바꾸기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와, 이 공식은 진짜 전설의 공식 같아. 뭐 정확히 말하면 각 바꾸기 공식이라기보다는 속담인데, 5가지 속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떠한 각이 나오든 다 슈퍼 깔끔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슈퍼 깔끔하게. 자, 일단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90도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90도라는 놈을 호도법으로 바꾸면 이제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에 관련된 공식인데 이걸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국말로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90도 2분의 파이가 되면 값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하면 이렇게 돼. 사인과 코사인의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이게 그냥 박혀야 돼요, 머릿속에. 그럼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사인 60도라는 게 얼마인 줄 알 거예요. 이게 2분의 루트 3이거든? 근데 코사인 30도라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얼마냐면 똑같아요. 2분의 루트 3이거든?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값을 갖고 있네? 근데 두 놈을 잘 보니까 요놈이랑 잘 보셔. 둘이 더하니까 얼마가 돼버려? 둘이 더하니까 90도가 되죠? 이거야, 이거. 사인과 코사인은 같은 값을 갖는데 언제?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첫 번째 공식.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을 같다. 빨리 해볼까? 사인 20도가 있대. 물론 이 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온 거야.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 값이 같다고요?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럼 사인 20도는 코사인 70도랑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인 45도가 있대. 근데 내가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분명히 와. 그러면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도록 이 각을 잘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놈을 일반화시켜보면 사인이라는 놈 안에 2분의 파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뒤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이 각이 너무 꼴보기 싫잖아, 얘들아. 사인이 보이는데 90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첫 번째 90도에 관련된 속담을 써보자. 사인과 코사인은 같대요. 언제?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즉 2분의 파이가 되면 값은 같다. 이미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x라는 놈만 있으면 각을 합쳐서 2분의 파이가 되네요. 그쵸? 요 느낌. 원래는 이 공식이야. 원래 이 공식인데 이 공식을 외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한국말로 기억합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90도 또는 2분의 파이가 되면 값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기억을 해줘야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괄호를 딱 열어놓고 탄젠트와 코탄젠트도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다고요? 똑같아. 탄젠트와 코탄젠트도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습니다. 그러하다라는 얘기가 위에 있는 말을 다시 쓰기 싫어서 그러하다 이렇게 합니다. 탄젠트와 코탄젠트도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다. 무슨 얘기냐? 탄젠트 30도가 있대요. 근데 얘를 바꾸고 싶은 거야, 바보처럼. 코탄젠트로. 탄젠트와 코탄젠트랑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으니까 필요한 각이 얼마? 60도. 이러면 돼요. 선생님, 코탄젠트가 뭐예요? 에이, 왜 이러세요?
5단원에서 배웠잖아. 탄젠트랑 코탄젠트는 둘이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래서 탄젠트라는 놈을 코탄젠트로 바꿀 때는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도록 이렇게만 변형을 해주면 아주 깔끔스럽게. 탄젠트 안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런 거 있어. 그러면 각이 꼴보기 싫잖아. 근데 90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속담을 생각하는 거야. 탄젠트와 코탄젠트도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이렇게 됐죠? 한국말로 기억을 해주면 정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속담.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다. 탄젠트와 코탄젠트도 그러하다.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때는 진짜 이 속담을 계속 이제 아침에 학교 가면서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이러고 다녔다니까 진짜. 완전히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고를 거친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어머니 이름이 뭐니?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우리 어머니 이름은 뭐뭐뭐. 혹시 머릿속으로 생각하나요? 우리 엄마 이름이 뭐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바로 머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면 짱이 돼요, 짱. 자, 그 다음 두 번째 속담은 뭐냐면 이게 180도 공식이에요. 180도 공식. 180도 공식은 이제 여러분 눈에 180도가 보일 때 그때 사용하면 되는데 읽어볼까?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쳐서 180도 파이가 되면 값은 같다. PPT에 뭔가 빠졌네요. 하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써 있습니다. 단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런 게 있어. 단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공식을 분석해 드리면요. 180도 공식인데 주인공이 사인이랑 사인이야. 얘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인과 사인이 같대. 언제 같냐면 사인 120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요 놈을 잘 보면 사인이랑 같다고 말할 수 있어. 각을 합쳐서 뭐가 되도록 하면 돼? 그렇지. 180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각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바로 60도예요. 우리가 사인 120도의 값은 모르지만 사인 60도 값은 알거든? 그러니까 각 바꾸기 공식을 통해서 120도를 60도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80도 공식이에요.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선생님, 사인 150도 어떻게 해요? 사인 150도. 이것도 쉽죠?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쳐서 뭐가 되면? 그렇지. 180도가 되면 값은 같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랑 똑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사인 뒤에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x라는 아주 꼴보기 싫은 각이 보일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뭐 쓰고 싶어? 180도 공식 이거 쓰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사인과 사인은 값이 똑같대요. 각을 합쳐서 뭐만 대주면? 파이만 대주면 값이 똑같으니까 필요한 값은 x다. 이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x를 사인 x로 바꿀 수 있다. 원래는 역시 이 공식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공식이었는데 이걸 한국말로 쭉 풀어낸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인 있나요? 없죠? 한국 사람이니까 이걸 풀 때 어떻게 하는 거야? 한국말로 기억을 하면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면 값은 같은데? 이 느낌 그대로를 공식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거 백날 외워봐라.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 180도 공식을 쓸 수 있다. 근데 선생님, 뒤에 있는 요거, 단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게 뭔가요? 이건 뭐냐면, 이 180도 공식의 주인공은 사인과 사인이야. 그런데 코사인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싶은 거야. 코사인 150도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런데 이 새끼가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거든? 그렇잖아.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이건 누구 거냐면 사인 거야. 주인공이 사인이야. 그럼 코사인이 이 공식을 쓰겠다는 건 사인 걸 빌려 쓰겠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사인 건데 코사인이 잠깐 빌려 쓰고 싶어. 그때 이걸 나머지는 마이너스. 나머진 놈들, 사인을 제외한 나머진 놈들이 이 공식을 써도 돼. 근데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라는 얘기야. 오예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180도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그걸 그냥 한국말로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준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탄젠트가 있대요. 탄젠트 120도가 있는 거야. 근데 참 이놈도 탄젠트 60도라고 우기고 싶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각을 합쳐서 180도니까 이건 탄젠트 게 아니야. 누구 거야? 사인 거야. 그럼 사인 걸 빌려 쓰는 느낌이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그런 아주 고귀하신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속담을 외울 때는 180도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인과 사인, 주인공이 사인이에요.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면 값은 같다. 단 나머지 놈들이 이 공식을 빌려 쓰고 싶으면 마이너스만 붙여주자.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놈 안에 파이 마이너스 x가 있으면 얘를 코사인 x라고 그냥 말하고 싶지만 이건 누구 걸 빌려 쓴 거기 때문에 사인 걸 빌려 쓴 거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원래 공식은 이거야. 원래 이 공식은 이건데 이 공식도 외우는 게 아니지. 그냥 두 번째 속담만 알고 있으면 이 공식이 모두 다 해결이 된대요.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탄젠트가 180도 공식을 빌려 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두 번째 속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속담은 뭐냐면요. 360도 공식입니다. 360도 공식. 180도랑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똑같은데 잘 보면 요 주인공은 누구다 이번에는? 그렇지. 이번에는 코사인이 주인공이다. 사인 너만 주인공이냐? 코사인도 주인공이 있다. 그게 뭐냐면 각을 합쳐서 36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책에는 써있어요. 반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걸 써주면 된다. 아시겠죠?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까? 앞에 거랑 똑같아. 360도 공식은 뭐냐면 코사인 330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놈을 바꾸고 싶어. 그럼 둘이 합쳐서 360도가 되도록 하면 코사인 30도가 뒤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지막지한 330도를 30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각으로 바꿔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속담. 코사인과 코사인의 각을 합쳐서 360도가 되면 값은 같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코사인 300도는 각을 합쳐서 뭐가 되면? 그렇지. 360도가 되면 값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사인 330도가 있다고? 얘도 똑같아. 그냥 사인 30도라고 쓰면 돼. 그런데 얘는 주인공이 누구? 코사인 거잖아. 각을 합쳐서 360도가 된다가 코사인이 주인공이니까 사인은 그걸 빌려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주면 된다. 요 느낌. 바로 요 느낌이 360도 공식 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에서 180도 공식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얘는 360도 공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코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360도가 되면 값은 같다. 단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쉽죠? 뭐 이것도 뭐 굳이 뭐 일반식을 쓴다면 코사인 안에 2파이 마이너스 x라는 아주 끔찍한 각이 보인다고 코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2파이가 되면 값은 같으니까 이놈을 코사인 x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원래 이 공식이야. 근데 이걸 한국말로 쭉 풀어 쓴 게 바로 세 번째 속담 360도 공식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네 번째 주기 공식, 이건 공짜지. 주기 공식. 얘는 삼각함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기 함수에 다 적용이 되는 공식. 바로 주기 공식이야. 삼각함수는 특별하게도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가 있죠. 2파이.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였죠. 사인 코사인보다는 좀 작은 주기였다.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값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인 750도가 있어요. 각이 졸라 크죠? 그쵸? 그런데 사인은 주기를 갖고 있잖아. 360도라는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360도를 막 빼도 된대. 막 더해도 좋고. 그래서 360도를 두 번 빼겠다는 얘기는 720도를 빼겠다는 얘기니까 바로 720도를 빼서 사인 30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기 공식이에요.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값은 같다. 이건 모든 주기 함수에 다 해당 사항이 되는 주기 공식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음각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음각 공식은 뭐냐면 각이 음각이야.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더럽고 치사하게 사인 안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나중에 계속 나올 거거든, 여러분. 언제나 뭐 붙은 놈이, 뻑큐하면 안 되죠. 가운데 손가락, 미안. 언제나 뭐 붙은 놈이 말썽이야. 코 붙은 놈이 말썽이거든? 여기 코 붙었네, 이거. 코 붙었네. 요 놈이 졸라 말썽이에요. 말썽? 여기서는 말썽이 아니라 정말 좋은 건데, 언제나 코 붙은 놈이 말썽이다. 자, 무슨 얘기냐. 요 마이너스 x를 뼈 있는 생선이라고 생각해봐. 이걸 뼈라고 생각하는 거야. 뼈가 있는 생선, 이렇게.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뼈 있는 생선을 먹으면 뼈를 뭐 하겠니? 이렇게 뱉겠죠. 그렇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뼈 있는 생선을 먹어도 뼈를 뱉는 인지 능력이 없어요. 졸라 쉽겠죠?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무슨 느낌이냐? 뼈 있는 생선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뱉는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뱉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뼈를 뱉어요. 퇴. 됐니? 그런데 코 붙은 놈이 언제나 말썽이라니까. 얘는 뼈 있는 생선을 줘도 그냥 뼈를 삼켜요. 꿀꺽. 뼈를 꿀꺽 삼켰다. 이 안에서 그냥 바로 삼켜버린 거야.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뱉은, 뼈를 뱉은 느낌이 아니라 꿀꺽 이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음각공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코 붙은 놈만 언제나 말썽, 꿀꺽, 나머지는 퇴 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빨리 각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인 안에 마이너스 30도라는 게 들어있으면 사인은 마이너스를 뱉어요 선생님. 뱉어 이러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코사인 안에 마이너스 60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재빨리 얘를 삼키면 돼요. 됐나요? 이 느낌이 바로 음각공식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5가지 공식 얼마나 유용한 공식이냐면 제약 조건이 없어요. 제약 조건이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순서 상관없어. 맞아? 맞아는 뭐야? 여러분들 알 리가 없죠? 순서 상관없고 제약 조건이 없고 아무거나 막 써도 돼.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안 외운 상태잖아. 안 외운 상태면 문제 풀 때 이 부분을 깔아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어디 써놓고 보면서 해도 돼. 얘는 외우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많이 문제를 풀면 알아서 외워집니다. 근데 물론 외우려고 노력하면 더 좋겠지만 알겠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얘 옆에 공식 깔아놓고 해도 돼. 인정해줄게. 아시겠지? 대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어렵게 느껴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이제 얘를 변형할 거거든. 근데 얘를 변형할 때 1번 써야 돼요, 2번 써야 돼요, 3번 써야 돼요, 4번 써야 돼요, 5번 써야 돼요가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난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이게 2분의 3파이가 좀 많이 크잖아. 그래서 주기 공식을 먼저 쓸게. 내 마음이야. 주기 공식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럼 사인의 주기가 2파이니까 내 마음대로 2파이를 빼버리는 거야. 그럼 사인 안에서 2파이를 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뒤에 있는 놈은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여기서 통째로 2파이를 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사인이 보이는데 90도가 약간 아깝네. 얘가 마이너스 90도가 아니라 90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음각공식을 쓰는 거야. 뼈를 뱉으세요. 뼈를 뱉어. 이 음각공식 쓰는 거야. 음각공식을. 순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뱉어버리면 마이너스를 뱉은 다음에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자, 얘도 같이 뱉은 거야. 얘들아, 같이 뱉어야겠죠? 그래서 뒤에가 마이너스 x가 된대요. 아니, 그래 놓고 놨더니만 여기에 뭐가 반짝반짝 빛나게 돼. 90도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공식을? 그렇지. 90도 공식을 써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앞에 살아 있었고요. 그쵸?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뭐가 되도록?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된대.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만든 이 멋진 예제를 각 바꾸기 공식을 써갖고 3개 썼네요. 3개 순서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썼더니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됐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얘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딱 보자마자 난 처음에 주기 공식을 썼잖아. 그냥 써볼게. 사인과 사인은 180도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내 맘이야. 내 맘이야. 180도 공식을 쓰겠습니다. 180도 공식 써보자. 그럼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쳐서 180도, 즉 파이가 되도록 하면 되는데 파이가 되고 싶으면 필요한 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그렇잖아.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추가시키면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요러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180도 공식 썼죠? 그런 다음에 음각 공식을 쓰는 거야. 음각을 쓰면 마이너스를 뱉으면서 사인 안에서 2분의 파이. 그렇지.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요렇게. 약간 모양이 다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인이 보이는데 90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얘를 다시 1로 써야지. 얘를 다시 무슨 공식을 쓰면? 그렇지. 90도 공식을 써버리면 사인과 코사인은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요. 코사인으로 바꿔치기 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도록 하면 된다. 필요한 각은 마이너스 x네요. 됐죠? 90도 공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코 붙은 놈은 말썽이었다. 그치? 얘를 꿀꺽 이러면 된다. 음각 공식 마지막으로 음각 공식을 한 번 더 썼어. 자, 얘는 주기 썼고 음각 썼고 90도 썼죠? 근데 얘는 내 마음대로 180도 썼다가 음각 썼다가 다시 90도 썼다가 다시 음각을 썼네요.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식을 변형해도 결국 최종적인 결과물은 똑같을 것이다
마이너스 코사인 x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바꾸기 공식을 잘 적용만 하면 어떠한 복잡한 값도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삼각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지, 안 배웠죠? 배웠죠. 그리면 되지. 그림을 그려서 제일 위에 값이 최대, 제일 밑에 값이 최소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지는데 탄젠트의 그래프는 쫙쫙 올라가잖아. 쫙쫙 올라가고 쫙쫙 내려가니까 일반적으로 탄젠트의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지만도 않죠, 여러분. 지금 얘는 x의 범위를 주지 않고 x가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x를 이렇게 잘라준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배웠잖아. 잘 그려놓고 나서 구간 쉐링 됐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간까지만 딱 쉐링을 해놓고 제일 위에 값, 제일 밑에 값 부르면 되겠죠. 그쵸? 그건 당연히 수원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삼각함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이지 않아.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삼각함수의 여러 공식을 이용하여 각을 통일시킨다. 각이 통일되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각함수를 통일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히 얘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세요. 그런데 좀 문제를 복잡하게 돼가지고 각이 달라. 아니면 삼각함수가 달라. 막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어. 자, 그런 경우에 누구를 먼저 통일시키는 게 우선시 돼야 되냐면 각을 통일시키세요. 각을 통일시키고 각이 통일되어 있다면 또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삼각함수를 통일시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과에 가서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각이 우선이 돼야 돼. 각을 먼저 통일시키고 그리고 삼각함수를 통일시켜라. 일단 무슨 얘기냐? 각을 통일시키세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뭐. 여기 사인 제곱 x가 있는데 뒤에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일단 이걸 딱 보자마자 쉬운 예제입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사인이 있는데 여기 코사인이 있어? 그렇죠? 삼각함수가 달라.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 각이 우선순위야. 얘는 각이 x인데 얘는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야. 이걸 보고 흥분해야지. 각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각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90도 공식 쓰는 거죠. 여러 공식을 이용하여 각을 통일시킨다. 90도 공식 쓰는 거죠. 됐나요? 그럼 사인과 코사인의 각을 합쳐서 뭐가 되면 90도가 되면 값은 똑같기 때문에 얘가 사인 x로 바뀔 거 아니야. 이래놓고 나면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요놈의 무슨 값?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필수 예제에서 좀 더 정확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요놈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이 통일되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삼각함수를 통일시켜라?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에 코사인 제곱 x가 있는데 뒤에 이제 2배의 사인 x가 있는 거죠. 자, 요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각이 통일이 되어 있네? 그런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이 변하는 게 싫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통일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코사인 제곱 x라는 놈을 보자마자 뭘로? 1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됐죠? 사인과 코사인은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근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만이야. 아시겠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 공식을 이용하여 오케이?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또는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마음대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삼각함수 그래프 요 수학 원 단원에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아주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실어놨어. 근데 요 정도만 알아도 수학 원에서는 모듈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뿅. 문제에서 여러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이제는. 자, 그다음에 마지막 개념 정리 같아.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 공짜예요. 공짜. 정말 공짜. 왜 공짜냐?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다 공부했고, 각이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게 나와도 깔끔하게 각을 다 바꾸는 방법까지 다 공부를 했고,
맞아? 심지어 최대 최소까지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다 공짜예요. 얘는 어떻게 푸냐면 풀이법이 딱 하나야. 풀이법이 딱 하나.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함수로 해석을 하면 다 끝나. 함수로 해석하면 다 끝나. 그래서 함수로 해석 어떻게 해요?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은 무조건 뭘로 해석한다? 함수로 해석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바로 끝나요. 이미 여러분들 고등수학 상하에서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함수로 해석하는 게 뭔지 그냥 빠르게 설명하자. 이 삼각방정식을 풀 때는 y는을 붙여서 뭘로 해석한다? 자, 함수로 해석합니다. 오케이? 한쪽으로 밀어서 함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y는 sin x와 y는 2분의 1을 각각 생각해 주는 거야. sin x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넘겨서 변형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푸는 거야. sin x의 그래프와 2분의 1 상수함수와의 만남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sin 함수는 주기성이 있고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x에 대한 범위를 주지 않으면 그쵸? 해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겠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x의 범위까지 같이 줍니다. 근데 x의 범위를 어떻게 줬냐면 0부터 2파이까지 줬잖아.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을 주면 몇 개의 칸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그렇지. 8개의 칸을 그냥 준비해 놓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래 놓고 나서 잘 봤더니 그냥 귀여운 사인 함수네. 귀여운 사인 함수니까 0,0에서 스타트를 해서 사인스 이래버리면 되죠. 그리고 나는 사인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니까 요 놈을 x축, 여기를 여기 0, 여기를 2파이, 여기를 파이라고 기본적인 데이터 몇 개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간다? 1까지. 어디까지 내려간다? 마이너스 1까지. 그런데 누구를 더 그리면 된대? y는 2분의 1만 더 그리면 되네요. y는 2분의 1이 여기 딱 됐죠?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방정식이 두 놈의 만남을 구하라는 거잖아. 어디서 만남을 알 수 있어? 여기서 만남을 알 수 있죠. 그럼 얘네들 구하라는 얘기인데 요 놈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은 무수히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 요 값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 외우고 있어야 돼. 사인이 최초로 2분의 1이 될 때가 언제냐면 60분법으로 생각하면 30도. 사인 30도. 요 놈이 이게 2분의 1이거든? 근데 자꾸 습관을 들이라고 했잖아요. 요 30도라는 말을 호도법으로 바꾸면 6분의 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요 놈이 6분의 파이면 요 놈도 말할 수 있어야지. 왜냐?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사인의 그래프는 원을 돌리면서 그림을 그린 거거든? 원을 돌리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엄청난 대칭성을 갖게 돼요. 누구를 기준으로? 이 그림에서는 요 놈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될 거 아니야. 됐죠?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요 길이 보입니까? 요 길이만큼 이 길이가 되겠네요. 대칭이니까. 근데 이 길이가 뭐냐면 요 데이터야.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 놈의 데이터를 구하고 싶으면 파이에서부터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지면 되니까 이 데이터의 이름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을 뺀 다른 말로 6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라는 아주 깔끔한 방정식의 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좀 막 간지러웠던 부분을 누가 긁어준 것 같아. 뭐냐면 아까 앞에서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면 값은 같다고 했죠? 그게 이 그래프에서 나온 속담이야. 이놈이랑 둘이 더하면 180도예요. 왜냐? 이 그래프 자체가 누구를 기준으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의 x값과 이때의 x값 두 놈의 가운데 2분의 파이가 있다? 두 놈을 더하면 이거의 2배, 180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말한 그 속담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성질을 그대로 한국말로 바꿔치기 한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이 속담이 이 그래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싶네. 그쵸? 아무튼간 삼각방정식 푸는 거 졸라 쉬워요. 그냥 그래프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교점 찾고 끝내면 된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sin x의 그래프와 마이너스 2분의 1과의 만남. 자,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 최초로 2분의 1이 되는 값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치? 그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사인이 최초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 얘 모르는데요?
모르지. 나도 몰랐거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알 것 같은데? 얘는 엄청난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두 개가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요 길이 보이시죠? 요 길이. 요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아. 왜냐하면 이 그래프 자체는 엄청난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요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이야. 아니,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얼만큼 6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었으면 얘도 오른쪽으로 얼만큼 6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요 데이터 자체를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대요. 같은 원리 아닙니까? 이 길이도 얼마? 6분의 파이 대칭성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 값은 이 파이에서 이번엔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두 놈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 답을 제출할 때는 당연히 두 놈을 계산해서 6분의 7파이요. 됐죠? 답을 계산해서 6분의 11파이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아주 깔끔스럽게 해를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두 문제를 나란히 놓은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sin x의 값이 2분의 1이 된다.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만약 이 방정식을 풀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얘를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분의 1임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고귀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연달아서 보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연습하면 이제 삼각 방정식이 또 끝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간단한 기본적인 이야기. 자, 이번에는 sin x가 3분의 1이다. sin x가 3분의 1이다. 근데 좀 문제가 이상하죠? 오타 아닙니까, 선생님? 자, sin x가 3분의 1이 되는 그런 x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x 못 구해. 그럼 컴퓨터가 구해야 되거든? 컴퓨터가 구해도 졸라 버벅대요. 버벅대면서 답도 졸라 이상하게 낼 거야.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함수로 y는 y를 붙여서 함수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할 건데 사인을 노멀한 그래프는 sin 딱 그려놓고요. 그쵸, 8개의 칸만 준비해서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한 이쯤 있겠죠. 근데 젠장 빌어먹을 요 만나는 교점을 찾고 싶으면 사인이 최초로 언제 3분의 1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값을 몰라도 돼. 하르 됐죠? 이 값을 몰라요. 하르라고 하자 이거야. 문제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진짜 구하는 게 아니라 합만 구해달래. 합. 그러면 얘를 모르니까 얘를 하트라고 놓는 순간 얘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왜? 엄청난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파이가 된다. 또는 이 길이가 이 길이가 하트면 이 길이는 하트다. 이 데이터가 파이다. 그럼 왼쪽으로 하트만큼 갔으니까 이 데이터 이름은 파이 마이너스 하트다. 이렇게 진짜로 값은 구할 수 없지만 세팅은 할 수 있다고. 얘를 하트라고 넣으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하트구나. 근데 문제에서 두 놈을 뭐 해달래?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보세요. 둘이 더하는 순간 귀엽게 하트랑 굿바이가 되면서 뭐만 남겠니? 파이만 남겠지. 그래서 두근을 직접 구하는 건 힘들지만 두근의 합이 파임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실제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때는 정확한 값을 요구할 수가 없지. 구할 수가 없는데 지도 못 구하는데 문제 출제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하라고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세팅만 잘하면 답을 깔끔하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마예요. 마지막 테마는 삼각부등식. 근데 이 삼각부등식도 너무 귀엽지 않니? 이것도 똑같아. 함수로 해석하면 끝나요. 함수로 해석하고 그냥 바로 끝내겠습니다.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다.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역시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함수로 해석을 할 건데 몇 개의 칸만 준비하세요? 8개의 칸만 준비하세요. y는 마이너를 붙여서 함수로 해석할 거다. 그럼 8개의 칸을 준비해 볼까요? 됐죠?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사인스 됐죠? 2분의 1도 마저 그리겠습니다. y는 2분의 1.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sin x의 그래프가 2분의 1 x의 그래프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다. 크다는 게 위에 있다는 뜻이야. 함수로 해석했을 때. 그럼 위에 있는 곳이 어딘지 슬쩍 봤더니 여기 아닙니까? 여기네요. sin의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위쪽에 있는 것은 여기야. 근데 크다고 했지 같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빵꾸 뻥 뚫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빵꾸 뻥을 가볍게 뚫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삼각 방정식을 풀면서 사인의 값이 최초로 얼마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이 값을 6분의 파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게 파이였고요. 이게 0이었고 이게 6분의 파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6분의 파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을 것이다.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니까 6분의 5파이라는 이 정보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사인이 y는 2분의 1보다 위에 있는 곳이 여기니까 그때의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이잖아. x 어디 있어요?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을 쓸 때 6분의 파이 써주시고 6분의 5파이를 써준 다음에 그 사이에 x가 있으면 되니까 아가리, x, 아가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가 빵꾸가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도 빵꾸를 뚫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삼각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이 그래프로 해석을 했더니 부등식도 바로 풀리게 되네요. 됐죠? 이 정도만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모든 예제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일반인데 사실 안 하려고 했어. 안 하려고 했고 설명도 되게 간단하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책에다가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뭔 개소리야. 짝수파이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짝수파이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뭔가 알 것 같아. 근데 막 여기 아 창피하다. 미안하다 이거. 이러고 앉아있고 여기는 찍찍찍거리고 앉아있고 말이야. 선생님 이게 대체 뭔 소리예요? 아 내가 책을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미안합니다. 부끄러운 심정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거 일반화를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0부터 2파이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졸라 치사하게 학교 선생님이 0부터 8파이 정도까지 아니면 10파이 정도까지 이런 문제 가끔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려야 돼. 아까 전에 0부터 2파이까지만 해도 8개의 카드를 준비했는데 8개, 16개, 뭐 24개 너무 많잖아. 그래서 저 뒤쪽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예상을 하고 싶으면 이 일반애를 좀 알면 도움이 돼.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데 알면 도움이 되니까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시고 쓸데없다고 생각이 들면 안 하시면 되고요. 하면 하시면 됩니다. sin x는 a다. 요 놈의 일반애를 구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in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요. 칸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sin x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세계 최초는 아니고 선생님 강의 중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작게 그렸던 적이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그려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사인을 그려놓고요. 여기다가 y는 a 정도 이렇게 사인과 a의 만남 y는 붙여서 함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그런 다음에 사인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를 0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파이라고 하시고요. 여기를 2파이라고. 사인 x를 그냥 그린 거니까 3파이라고 하시고. 각각이 다 정수파이들 약간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 약간 요런 느낌. 됐죠? 네, 일반애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헤드를 만들어지잖아요. 요 헤드를 일반화 시켜서 쓰는 거야. 그냥 단지 그것뿐인데 그림 잘 그렸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0인데 0을 그냥 짝수라고 생각하면 0파이거든. 0파이 짝수파이에서는 뭔가를 더하고 있고요. 자, 홀수파이에서는 뭔가를 빼고 있지. 같은 원리 아닙니까? 짝수파이에서는 뭔가를 더하고 있고 홀수파이에서는 뭔가를 빼고 있네요. 자, 같은 원리예요. 짝수파이에서는 뭔가를 더하고 있고 홀수파이에서는 뭔가를 빼고 있죠. 자, 짝수파이에서는 뭔가를 더하고 있고 홀수파이에서는 뭔가를 빼고 있죠. 그걸 그냥 쓴 거야. 짝수파이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짝수파이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헤드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여기까지밖에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여기 한 요 정도까지밖에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요 정도까지밖에 공간이 협소해서. 그러면 이 뒤에도 어떤 일이 펼쳐진다? 짝수파이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짝수파이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걸 굳이 일반화 시켜서 쓰면 이 느낌이에요. 이게 뭔 느낌이냐?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뺀다의 느낌이 바로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빼는 거고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더하기로 바뀌고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다시 빼기,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다시 더하기로 바뀌지. n의 값을 변화시킬 때마다 더하고 빼고가 반복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킬 때 마이너스 1의 n승이 보이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런 느낌.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n이 짝수면 얘는 1이야. 그러니까 짝수 파일 땐 더한다는 뜻이고 홀수 파일 땐 뺀다는 뜻이야. 일반화를 이렇게 시키겠다는 얘기야. 대체 무엇을? 바로 알파라는 놈.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겠지. 알파라는 놈. 그때 여기서 알파를 설명하고 있네요. 사인의 값을 a로 만들어주는 특수해. 지금 요 빨간색 라인이 y는 a잖아. 사인의 값이 뭐가 되는? a가 되는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돼. 뭐 가장 좋은 건 최초의 뭔가를 쓰면 되겠죠. 최초의 뭔가를. 얘를 쓰는 게 가장 좋은데 항상 얘를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심지어 이런 거 써도 돼. 얘를 써도 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사인의 그래프를 협소해서 요 정도밖에 그릴 수는 없는데 저 뒤에 있는 상황이 궁금한 거야. 그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일반의 개념인데 사인의 그래프는 짝수파이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짝수파이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막 내가 옛날에 막 춤도 췄거든. 막 그래가지고 막 한 번 더하고 막 한 번 빼고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고 이러면서 저쪽 칠판 끝에서부터 이쪽 칠판 끝까지 막 걸어가면서 계속 했어요. 짝수파이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에서 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코사인 x의 일반회. 요것도 약간 요거랑 비슷한데 한번 해볼게 여러분. 또 하니까 막상 하니까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자, 코사인의 일반회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네요. 코사인의 일반회도 똑같이 선생님이 그림을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x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코사인도 똑같아요. 코사인 그려볼게요. 이렇게 물결 치고 코사인도 이런 식으로 그렸다 치고 됐죠? 이건 코사인 그래프인데 미안해요.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 지금 미안하다 좀. 미안해. 저쪽 안 할게. 이쪽만 해야지. 코사인의 노멀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0이거든 얘는. 그렇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이제 2파이예요. 여기가 뭐고요? 그렇죠. 4파이고요. 여기가 뭐냐면 6파이거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짝수파이표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우리의 목표는 얘네들이잖아. 얘네들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짝수파이 0을 짝수라고 생각하면 짝수파이에서 양옆으로 이렇게 표 하고 있지 않니? 그 짝수파이에서 양옆으로 이렇게 표 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길이만큼 표 주고 있죠? 짝수파이에서 표 이렇게 준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쓴 거야. 짝수파이 표. 여러분 그 운동장에 보면은 학교 운동장에는 이런 거 안 하나? 그 모래먼지 막 날리는 거 싫다고 해가지고 축구 경기 같은 거 축구 경기 안 보죠?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뭐 심어놓고 뭐라고 하지 그거? 무슨 쿨링인가? 이렇게 해놓고 푹 하면서 물 막 뿌리는 거 있잖아. 그 느낌이야 이거. 박아놓고 푹 이렇게 양쪽으로 물을 쭉 뿌리는 느낌. 짝수파이 표. 오케이? 표. 약간 여기 밑에 나중에 찍 할 건데 이 찍보다 약간 어떤 느낌이야? 약간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표. 찍 이상하잖아, 맞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 짝수파이 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짝수파이 표. 양쪽으로 팍팍 뻗어주는 거야. 표. 그럼 나중에 여기 뒤에, 저 뒤에 20파이, 22파이, 뭐 26파이 가서도 얘는 무조건 짝수파이에서 표 이러고 있구나. 그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국말로 써놓은 거고 이걸 굳이 일반화시키면 아주 귀엽지 않니? 짝수파이, 그쵸? 2n파이가 짝수파이예요. n은 정수니까. 짝수파이에서 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 번은 짝수파이일 땐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짝수파이 더 이게 아니라 그냥 짝수파이에서 더하고 빼고를 같이 한다는 얘기야. 짝수파이에서 더하고 빼고 그래서 근 2개 구하고 짝수파이에서 더하고 빼고 근 2개 구하고 이런 식으로 짝수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고 여기서 또 알파는 코사인의 값을 a로 만드는 아무거나 하나만 여기다가 쳐박으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놈만 하나 넣어주면 뭐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
탄젠트의 일반에, 탄젠트 일반에는 여기다가 빠르게 해보면 탄젠트의 그래프를 아주 빠르게 그려보면 탄젠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알 수 있어요. 탄젠트를. 그쵸? 뭐 이쪽에서도 이렇게. 네, 점근선이라는 아주 특수한 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탄젠트의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0이고요. 그쵸? 여기가 얼마냐면 파이예요. 여기가 얼마냐면 2파이고요. 요 놈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파이. 요렇게. 탄젠트와 A와 Y의 만남. 이 Y는 A가 내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약간 우아하고 럭셔리하게 요런 헤드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헤드들이 되게 재밌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고 요 길이 똑같고 요 길이 다 똑같잖아. 마치 이게 뭐 하고 있냐면 정수파이에서 뭔가를 더하고 있죠. 또 정수파이에서 뭔가를 더하고 있죠. 그러니까 짝수파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정수파이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뭔가를 이렇게 더하고 있죠. 약간 얘보다는 가벼운 느낌 아니야? 이 양쪽으로 뻗는 표과 한쪽으로 뻗어나가는 느낌. 그래서 내가 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약간 찍? 아, 미안해. 아니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침도 뱉고 싶고 그럴 때 이렇게 찍 뱉잖아요. 찍. 졸라 찍. 가벼운 느낌. 한쪽으로만 간다. 그래서 가벼운 느낌 찍이라는 그 굉장히 럭셔리한 표현을 썼습니다. 됐죠? 이렇대요. 그래서 정수파이 찍.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그냥 노멀하게 정수파이에서 찍거린다고. 얘는 표칸다고. 근데 얘는 찍한다고. 한쪽으로만 찍. 됐죠?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알파는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탄젠트의 값을 A로 만들어주는 어떤 특수의 아무거나 하나만 갖다 쓰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갖다 쓰면 돼.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저기 C파이의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펼쳐질까? 더 멀리 가서 100파이의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펼쳐질까를 예상하기 조금 도움이 되라고 지금 한 거지.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면서 다 외운 것 같은데? 아닌가? 사인은 짝수파이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짝수파이 더하고 홀수파이 빼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짝수파이 표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찍찍거리면 되겠죠. 어디서? 정수파이 찍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6단원 삼각함수의 그래프 개념을 모두 다 완성했습니다. 물론 개어렵죠? 물론 개어려운데 뒤에는 필수 예제를 풀면 이게 개념을 녹이잖아? 녹이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개념 듣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필수 예제 풀이를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